며느리가 준 보약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매일 보약을 끓여드렸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보약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 몸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며느리의 모습. 보약에 무언가를 몰래 넣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한 건가?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68세.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40세.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 38세. 15년 전에 민수와 결혼해서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텐 너무 아까운 여자야. 집안일도 서툴고 요리도 못하고 말투도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보약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보약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검은색 약탕기에서 나오는 김, 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됐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한테 오래오래 계셔야 해요. 그 간절한 눈빛에 순희 씨는 결국 보약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사발에 담긴 검은 보약. 순희 씨는 그걸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어머님, 당연한걸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8세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좀 피곤한가 봐.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희 씨를 봤습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주 전 화요일 아침. 순희 씨는 늘 하던 대로 수진이 끓여준 보약을 마셨습니다. 30분 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희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심박수 체크. 수진과 민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 강하시잖아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이상한 게요?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무슨 성분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화학 성분입니다. 혹시 환자분이 평소에 특별한 약을 드셨나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약을 드셨어요. 제가 매일 끓여드렸는데. 보약이요? 어떤 재료로 끓이셨죠? 일반적인 한약재들이요. 황기, 당귀, 대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반적인 한약재라면 이런 성분이 나올 리 없는데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상한 성분이라니. 그게 뭘까?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마셨던 보약.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 있었다고. 그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수진이 약탕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그걸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재 하나 더 넣는 거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몰래? 왜 주변을 살피면서? 순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는 이야기. 천천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좀 나은 것 같아. 순희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보약을 잘못 끓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희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 표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의사를 봤습니다. 환자분 몸에서 검출된 성분은 특정 식물의 추출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성이 없지만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인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더 분석해봐야 하는데 한약재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대로만 넣었는데
혹시 처방전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집에 있어요. 바로 가져올게요. 수진이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당황하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3일 후 순희 씨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보약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 익숙한 집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 끓여주는 밥, 수진이 따라주는 물, 수진이 건네는 약. 이 안에도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순희 씨는 며느리가 없을 때 몰래 부엌을 뒤졌습니다. 약탕기를 열었습니다. 찬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맨 뒤쪽 야채 칸 밑에 숨겨진 작은 비닐봉지.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루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희 씨는 그걸 몰래 자기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선생. 은퇴한 약사였습니다. 순희 씨는 비닐봉지를 챙겨서 옆집으로 갔습니다. 어머, 순희 씨.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으신데? 김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순희 씨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 선생은 안경을 쓰고 가루를 자세히 봤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도 맡았습니다. 이거 한약재 같은데요. 좀 특이한 향이 나네요. 혹시 독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독성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순희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이걸 제 보약에 몰래 넣는 걸 본 것 같아서요. 김 선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몸이 안 좋거든요. 혹시 이게 원인이 아닐까 해서. 김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가루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제 후배가 한약 연구소에 있는데 거기 보내볼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끓여주는 보약은 일절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보약 드세요. 아니야, 나 이제 안 마실래.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먹지 말래. 수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순희 씨에겐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안 권하지? 원래는 그렇게 먹으라고 했으면서 혹시 들켰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결과 나왔어요. 지금 올 수 있어요? 순희 씨는 급히 옆집으로 갔습니다. 김 선생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연구소에서 보내온 분석 결과예요. 순희 씨는 종이를 받았지만 한자와 전문 용어 투성이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이건요, 특수한 한약재예요. 이름은 복령신이라고 하는데. 독이에요? 아니에요. 순희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이죠. 약이라고요?
네. 이건 암 환자들한테 보조적으로 쓰는 한약제예요.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순희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왜 며느리가 이걸 몰래?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거. 순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이 아니라 약? 그럼 며느리는 왜 몰래 넣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암 환자한테 쓰는 약이라고. 그럼 혹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암이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순희 씨는 급히 병원 진료 기록을 찾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수진은 늘 그랬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니?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 나한테 말 못할 일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님. 하지만 그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왜 암 환자용 약을 자신의 보약에 넣었을까?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수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외출했습니다. 어머님, 저장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수진이 나간 후 순희 씨도 모자를 쓰고 나섰습니다. 멀리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순희 씨도 뒤따라 탔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수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순희 씨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은 종양내과였습니다. 순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종양내과? 왜? 수지는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진료실 문 옆에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목소리. 그게 본인은 모르세요? 네,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충격 받으실까봐.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려 볼게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암, 초기, 수술, 본인은 모른다. 그게 자기 얘기인가? 순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나한테 암이 있다고? 그럼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암이라는 거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순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내가 암이라고. 수진이 다가와 순희 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초기예요. 수술하면 완치돼요. 너는 언제부터 알았니? 3개월 전이요.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가 잘못 나와서 제가 병원에 대신 가서 들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까 봐요. 그리고 민수한테 말하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걱정만 할 것 같아서. 순희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안고 있는 며느리를. 그래서 그 약을? 네. 한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암 초기 환자한테 좋은 약재가 뭐냐고. 그래서 복령신이랑 다른 약재들을 추천받았어요. 매일 어머님 보약에 넣었어요. 왜 말하지 않고? 어머님이 아시면 드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나 괜찮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실 것 같아서. 순희 씨는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 품에 안겨서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나 정말 나쁜 시어머니야. 너를 동 넣는 사람으로 생각했어. 수지는 순희 씨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순희 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위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치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일찍 발견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옆에 앉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지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나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최고의 의사 찾아서 수술 받으실 거예요. 응. 고맙다, 아들아. 민수는 수진에게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엄마 챙겨줘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걸요. 우리 어머니인데. 그날 밤, 순희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수진.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 서툴고 부족해 보였던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15년 동안 묵묵히 자신을 돌봤습니다. 매일 보약을 끓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이 힘들까봐, 가족이 걱정할까봐. 순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뒀는지 이제야 알았네. 2주 후, 순희 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완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순희 씨.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여전히 수진이 보약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님, 오늘은 대추를 좀 더 넣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건 복령신이에요. 암 재발 방지에 좋대요. 알아, 이제는 다 알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희 씨는 보약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걸. 믿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며느리의 진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가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순희 씨처럼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희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 수진 씨와 함께 진짜 모녀처럼 아침마다 함께 보약을 마시고 함께 웃으며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수진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어머님 괜찮아요. 전 당연한 일한 거예요. 고맙다 우리 딸.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15년 동안 매일 끓인 보약.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